오늘 리뷰는 바로 웹 한정판 메탈 빌드 GN 함즈 타입 D 옵션 세트. 일단 박스 꺼내고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짠! 패키지부터 GN 함즈 타입 D를 위한 파츠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발매는 2024년 4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2,000엔. 솔직히 비쌉니다. 옵션 시공 굉장히 비싸요. 대신에 옵션 하나하나가 좀 부피가 큰 편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랄까? 근데 박스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이게 좀 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22,000엔이라고 이게? 이런 생각도 들고, 대신에 좀 무겁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옵션 시공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단순히 GN 함즈에 장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기믹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열어봅시다. 오픈! 1층짜리 블리스터에 무너지지 말라고 골판지가 덧대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물도 전부 꺼내봤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조 스탠드 하나 들어갑니다. 그 GN 함즈에도 원래 2개가 들어가 있지만 이걸로 이제 총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큰 파츠 2개가 이게 얘네가 메인인데 진짜 부수적인 건 뭔가 많죠.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GN 트윈 라이플 유닛. 기본적으로 메탈 빌드 어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딱 포장해서 꺼냈을 때가 지금 이 모습인데 이것만으로도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일단 30cm 이상 35cm가량 됩니다. 상당한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신이 연장도 한다. 포신 끝부분이 연장돼가지고 한 2cm 정도는 더 연장이 됩니다. 더 길어져요. 그래서 트윈 라이플 앞부분부터 보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거대한 라이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킹도 흰 색깔 라인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중간 부분이 금속 샤프트가 쓰였어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간만에 좀 금속 파츠가 쓰인 부위가 좀 등장을 했고요. 안쪽 부분이 이제 이 트윈 라이플을 접을 수 있는 관절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설정상으로도 이 트윈 라이플 접어서 다니잖아요. 그 기믹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이 쉴드 유닛인데 여기도 센서 될 부분이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다 되어 있고 흰 색깔의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프레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하나 둘씩 보면 이제 기믹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GN 트라이포드라고 써 있거든요. 트라이포드? 이게 왜 트라이포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탈 빌드 오리지널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일단 디자인부터 어레인지가 되어 있지만은 이 뒤쪽은 다 어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보면은 뭔가 많아요. 안쪽에 디테일이랑 데칼 뭐 이것저것 엄청 붙어 있잖아요. 엄청 붙어 있거든요. 이 손잡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손잡이 치우면 뒤에 GN 하면서 뭐가 써 있죠. GN High Altitude Sniper Rifle. 그렇습니다. 이 GN 트윈 라이플이라는 친구는 사실 메탈 빌드 와서 어레인지 된 게 짠! 고고도 저격 라이플로 어레인지가 됐습니다. 원래 GN 함즈에는 없는 설정이기도 해요. 요게 그거 애니메이션 초반에 나왔던 그거. 그래서 여러모로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게 왜 저기에 이런 느낌? 그러면 앞에 있던 이 쉴드 유닛이 웬 GN 트라이포드라고 써있냐가 납득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고고도 저격 시에 이 라이플을 받쳐줄 트라이포드입니다. 아무튼 그 뒤쪽으로는 이제 내부 프레임의 디테일들과 마킹 조금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 중간 부분 이렇게 전개했잖아요. 합금이 쓰인 관절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이따가 쫙 한번 펼쳐 볼 거고요. 이 쉴드의 오리지널 기믹도 이따가 쫙 펼쳐 볼 거고요. 일단은 트윈 라이플을 접는 거는 일단은 포신 다시 넣어주고 쉴드 유닛 중간에 프레임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 포신의 중간 부분을 슬라이드 연장. 이제 개별로 가동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렇게 꺼낸 상태에서 뒤로 접는 거죠, 이제 하나씩. 그래서 딱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잘 접어준 뒤에 다시 펼쳤던 프레임으로 가서 이 금속 샤프트를 이걸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GN 트윈 라이플의 접은 형태, 수납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GM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 이것도 타입 D 하면 메인 무장 중 하나죠. 이제 왼팔처럼 달리는 건데 역시나 메탈 빌드 어레인지가 들어가 있다. 일단 전체적인 형상, 앞쪽에 웬 날개가 2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다 보니까 좀 두툼한 형태입니다. 외장도 컬러가 2개로 분할이 되어 있다던가 중간에 프레임이 살짝 보인다던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앞쪽에도 마킹이라던가 메탈릭 그린 포인트도 좀 존재하고요. 옆에 보면은 솔레스탈 빙 마킹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점점점점 하는 마킹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위쪽에는 GM 미사일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가 아니야? 원래 GN함즈 설정상은 GM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거든요. 확실히 메탈 빌드식 어레인지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마킹과 함께 겉 외장 부분에도 여러 가지 컬러 그리고 패널 라인들 이런 거 많이 쓰였네요. 안쪽도 볼까요? 안쪽에는 이제 본체와 연결하기 위한 GN함즈랑 연결하기 위한 구멍도 있고요. 그리고 요 조인트 부분이 관절되는 부분은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안쪽에도 이제 프레임의 컬러라든가 등등등 이것저것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사일 컨테이너잖아요. 얼마나 미사일이 많이 들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오픈! 오픈! 짜잔! 양옆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색깔이라든가 그 GM 미사일 특유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뭐 당연하죠. 반대쪽도 전반적으로 뭐 형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바깥쪽 왜 미사일 컨테이너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 부분. 짠, 이렇게 양옆으로 GM 미사일들이 다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GN함즈 타입 D 설정상의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는 이렇게까지 열리진 않거든요. 짠! 이 옆에 있었던 미사일보다 훨씬 큰 미사일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는 각도를 바꾸잖아요. 짠! 이거 뒤에 날개까지 달렸고 왠지 큐리오스 뒤에 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사일 컨테이너 아닌가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커버입니다. 이 안에도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다. 색깔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미사일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데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미사일마다 커버에 번호가 쓰여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넘버링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 유닛입니다. 고고도 저격 장비를 사용할 때 사용할 대형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쪽에 클리어 파츠로 해서 여기 센서가 2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하나 내장되어 있는데 GN함즈에 끼울 수 있는 사각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클리어 그린 형태의 파츠가 보이기도 하고요. 마킹도 곳곳에 들어가 있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조인트나 보조 파츠들입니다. 이거는 트라이포드 서포트입니다. 트라이포드를 만들 때 이 서포트 파츠를 끼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파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따 써보도록 하고. 그리고 멀티 커넥터입니다. 이 기존 더블오 시리즈 8둑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앞에가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호환용 조인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팔에 달고 양팔에 뭐 다른 무장들을 끼우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플 커넥터입니다. 고고도 저격 라이플을 팔에 끼우게끔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라이플 접기 홀더입니다. 라이플을 접었을 때 쓸 홀더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교차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딱 봐도 이제 라이플 푸신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구멍이죠. 그러면서도 양옆으로는 호환을 위한 조인트가 있습니다. 가동식이에요. 그리고 라이플 연결 조인트입니다. 라이플 2개를 하나로 만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사각 조인트고요. 딱 봐도 규격은 GN함즈에도 쓰이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타입 2 접속 파츠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GN함즈에 사용하라고 나온 조인트라고 볼 수 있죠. 사각 조인트. 그리고 라이플 암, 이거 역시 사각 조인트죠. 튼튼하게 라이플을 끼우고 뭐 어디 다른 데다가 이제 GN함즈 어딘가에다 끼운다거나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퍼용 컨테이너 조인트 파츠.
GNMG에 있는 세퍼 유닛에다가 컨테이너를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 파츠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컨테이너를 엑시아에게 그리고 아스트레아2에게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 파츠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라이플 커버 파츠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느냐, 라이플을 가지고 와보면은 라이플에 이렇게 사각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덮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 조인트에다가 아까 봤었던 뭐 라이플 연결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끼울 수 있고요. 라이플 암도 뭐 여기다 끼울 수 있고, 그냥 사각 조인트는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 타입 2 접속 파츠지만은 말이 타입 2 접속이지 뭐 그냥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상 듀나메스용 옵션이기도 하니까 메탈빌드 듀나메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고고도 저격 라이플, 요거 한번 좀 써먹어 봐야죠. 안쪽에 프레임을 들어 올린 다음에 라이플을 앞으로 슬라이드하면 뺄 수 있습니다. 2군데 다 뺄 수 있고요. 빼고 보면은 이 조인트도 합금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뒤쪽에 역시나 조인트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몇몇 조인트 관련이나 아니면 지금 펼쳤던 이 프레임 부분, 이 부분이 또 합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먼저 이 라이플 한 개를 잠깐 좀 꾸며볼까요? 덮개를 이용해서 안 쓰는 구멍은 이렇게 막아준다던가, 팔에 장착하기 위해 라이플 커넥터를 이렇게 뒤에 꽂아주고 밑으로 쑥 내려주면은 팔에 끼울 조인트가 생겼죠? 라이플의 손잡이니 밑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벌이 통해서 꺼내주면 되고요. 옆에 있는 그립은 펼쳐서 슬라이드식으로 위치 조정이 가능하죠. 일단 이렇게 한번 들려줘 볼게요.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팔뚝에다가 장착! 근데 당연하지만은 라이플이 앞으로 길고 크잖아요? 견딜만한 강도는 조금 부족하다. 근데 특정 각도에선 또 버틸 정도네요. 역시 그래도 메탈빌드 관절이 좀 좋긴 하네요. 자, 먼저 가벼운 액션 포즈, 포신도 연장을 시켰고요. 2다리로 이 길쭉한 거를 잘 버텨줍니다. 근데 이게 고고도를 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이 라이플 연결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라이플 위아래를 연결해서 더블 배럴! 거의 사라비 건담의 GN 캐논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인데 어마어마한 박력입니다. 이것만 그냥 별도로 듀나가 든다. 근데 확실히 2배로 무거워지니까 팔이 좀 견디기 힘들어하네요. 이번엔 라이플 접기용 조인트를 써볼 건데요. 파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좌우 구분이 있죠. 지금 화면상에 조인트가 왼쪽에 와 있는 이 친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 뒤쪽에 구멍에다가 맞춰서 껴주고 라이플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접으면서 연장했던 부분을 이렇게 조여줄게요. 조여주면은 이 홀더 안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안 꼈던 파츠를 가지고 와서 반대쪽으로 딱 이렇게 조여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완전히 접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은 멀티 커넥터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손에 쥐어주고 쥔 상태에서 팔뚝에 고정. 이건 양손 다 장착을 해줄게요. 마치 글러브 같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접어놓은 라이플 뒤쪽에 있는 구멍을 맞춰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수납이 되는 건데 그럼 반대쪽에도 라이플 하나 더 끼우면 좋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GN 미사일 컨테이너. 이 친구 안쪽에 보면은 중간 프레임에 커버가 있습니다. 벗기면 많이 본 구멍이죠. 그렇습니다. 절대 팔이 견딜 수 없지만 일단 팔에 장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플과 실드 같은 느낌으로 팔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컨테이너 얘도 기믹이 당연히 있겠죠. 보도록 합시다. 이 안쪽에도 구멍이 있지만 바깥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이 컨테이너를 접을 겁니다. 방금 구멍 있었던 이 부분, 이 중간 프레임 뒤에 보면은 혼자만 색깔이 다른 프레임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뒤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접는 겁니다. 접어서 뒤로 가서 이렇게 그냥 힘을 살짝 주면 딱 소리 하면서 접는 거 완료. 그리고 안쪽에 또 여기에 색깔 다른 커버가 있죠. 이 커버를 벗기면 또 그 구멍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접어서도 팔에 장착할 수 있다. 좀 오리지널한 기믹이긴 한데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오는 기믹이잖아요. 재밌는 기믹이긴 하지만 역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일단 옵션도 너무 크고 무겁고 팔에 견딜 수 없다. 그 보조 스탠드가 있긴 하지만 이 보조 스탠드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플레이 밸류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이 라이플 접는 홀더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겉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또 어깨 쪽에다가 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N 트라이포드 부분이죠. 이건 쉴드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의 기믹도 한번 살펴봐야죠. 아까 펼쳤던 프레임도 일단 한번 펼쳐보고요. 펼쳐보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끝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는 서브암, 메탈빌드 더블오 시리즈의 여러 가지 무장을 손에 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나이퍼 라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등, 피스톨 등등등. 여기 뒤에 보면은 팔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서브암이 달려 있고요. 아니 그럼 이게 단가 할 수 있지만 양옆에 있는 커버를 열고 안쪽에 잠자고 있는 추가 서브암을 펼치고 접혀져 있는 손 부분을 펼쳐주면 이것만으로도 서브암이 3개, 무려 3개입니다. 서브암 자체만으로도 회전축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앞쪽에 흰색 부분, 여기도 회전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트라이포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가능해요. 당연하지만 이 앞에 있는 서브암도 뭐 피스톨이네, 라이플이네, 무장 등등등 이것저것 끼울 수 있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도 뭔가 끼울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홀스터라든가 등등등 이것저것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팔뚝 조인트 있죠? 이거랑 같은 규격이다 보니까 홀스터가 아니라도 뭐 GN 쉴드라든가 이런 것도 달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펼친 합금으로 된 관절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펼친 김에 트라이포드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상태도 트라이포드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관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기울어지죠. 보면 볼수록 뭔가 외계인 같거나 약간 탐사 로봇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 아무튼 펼쳐져 있는 안쪽 서브암을 이렇게 그대로 바깥쪽으로 살포시 포개줍니다. 이때 안쪽에 돌기랑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끼워주면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요. 펼쳐놓은 앞쪽 서브암도 그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완전히 펴주세요. 그 다음 뒤집어서 트라이포드 서포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앞쪽이 길쭉하게 뻗어있는 쪽이 이 서브암 쪽을 향하도록 하고 가장 얇은 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앞쪽으로 슬라이드 할 때는 끝까지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합금 부분과 딱 맞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다리 3개를 딱 붙잡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브암 끝부분을 펼쳐주고 펼쳐놨던 커버 파츠 덮어주고 짠! 트라이포드의 완성! 자, 듀나메스에서 다른 장비 떼어냈고요. 센서 유닛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센서 유닛도 이제 결합용 조인트가 있었잖아요. 아까 요 센서 앞쪽 파츠가 회전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안테나 때문에 좀 방해되는 거 아니냐? 안테나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 고고도 적용 라이플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센서 장착! 깔끔! 오우, 이거 멋있다. 되게 멋있네요. 그 다음은 라이플암을 가지고 옵니다. 라이플암을 반대쪽 구멍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 트라이포드의 안쪽에 이렇게 라이플암을 장착! 이걸 위한 트라이포드인 거죠. 박력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높이가 어마어마해졌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미사일 컨테이너 가지고 와서요. 아까 한번 접었잖아요.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접고요. 접은 다음에 이 중간에 있었던 프레임, 우리 프레임 친구 전개. 안쪽에 뭐가 있네? 끄집어내 보면 엄마야 결합용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커버는 다시 덮어주고요. 이 결합용 조인트가 이제 기본 듀나메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빼면 구성에서 본 엑시아용이나 아스트레아 2용 조인트를 여기다 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꼭 듀나메스 것만은 아니다. 조인트에 따라서 다른 데도 끼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프레임 자체도 라쳇 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각도를 맞춰서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허리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안쪽에 이렇게 발판이 또 마련이 되어 있죠. 땅에 그대로 닿으면 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지지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듀나메스의 허리 쪽 스러스터 유닛 제거! 먼저 다리 사이에다가 듀나메스용 조인트 끼운 다음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허리에 껴줍니다. 장착! 자, 이렇게 허리에 컨테이너까지 장착이 끝났습니다. 완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고고도 저격 준비 끝! 왼쪽 어깨에는 여분의 라이플까지도 한번 수납을 시켜보았습니다. 분명 나는 지앤함즈 타입 D 옵션을 샀는데 고고도 저격 장비가 딸려온다. 이야. 아, 이럴 때가 아니죠. 포즈까지 한번 취해보도록 할까요? 완성! 고고도 저격 포즈! 아, 진짜 이걸. 와. 아, 물론 TV에 나온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짜 이 옵션은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지앤함즈의 무장을 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부분은 정말 괜찮지 않았나? 아까 그 컨테이너 왠지 큐리오스 뒤에 달려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도 듀나메스가 그렇게 쓰거든요. 뒤에 달려 있는 게 미사일 컨테이너예요. 지지대거든요. 사실상 지지대. 아, 진짜 근데 이 포즈, 이 구도, 이 모습만으로도 이 옵션을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리고 정밀 조준하고 있는 듀나메스의 얼굴 쪽을 줌해봤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한번 싹 꺼내주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 센서 유닛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저 위에 저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야, 진짜 뽕차는 장면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고고도 저격 장비가 상품화된 게 2손가락? 3손가락 정도 안에 꼽히거든요? 아닌가? 지금 이것까지 2손가락인가? 앙상블이 있었고요. 네, 그 가샤퐁 그쪽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거예요. 메탈 빌드일 거예요. 100%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멋지다. 그리고 이 미사일 컨테이너 추가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데, 세퍼용 컨테이너 조인트라는 게 있죠. 이것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컨테이너에다가 지앤함즈에 있었던 코어 유닛 중 하나죠. GN 세퍼 유닛을 달아줄 수 있어요. 또 지앤함즈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일단은 뒤에 스위치 누르고 조인트 내리고, 접혀있는 조인트는 펴지 않을 거예요. GN 드라이브 연결부 파츠, 요거는 듀나메스에다가 전용 GN 드라이브 껴주는 걸로 하고요.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하죠. 먼저 컨테이너 이 중앙 프레임을 잠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가동시켜주고요. 이 위에 드러난 커버, 이 커버를 빼줍니다. 듀나메스 올릴 거니까 듀나메스 조인트도 잠시 빼놓고요. 그리고 이 세퍼 조인트를 아래쪽에 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기를 컨테이너 좌우에 이 파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맞게 딸깍 소리 나게 넣어주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준비 끝. 세퍼 유닛을 가지고 와서 이 하얀색 부분을 이 안쪽 공간에 넣어주면서 뒤쪽 조인트랑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요. 넣으면서 조인트를 이렇게 맞춰서 튼튼하게 이렇게 끼워줄게요. 이러면 컨테이너는 준비 끝이에요. 세퍼가 달렸죠?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듀나메스의 전용 조인트도 껴주고 GN 드라이브도 빼내고 전용 파츠를 장착. 그렇게 컨테이너 와서 도킹. 이렇게 하면 이제 세퍼에다가 요 트윈 라이플도 양쪽으로 장착을 시켜준다거나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옵션의 진짜 제자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지앤함즈 타입 D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앤함즈를 가지고 와야 하니까 주변 정리. 듀나메스는 먼저 GN 드라이브 요 지앤함즈용으로 바꿔놨습니다. 으쌰. 자, 오래간만에 꺼내봅니다. 지앤함즈. 네, 지앤함즈 타입 2입니다. 그치만 이걸 양팔에 무장을 바꿔주면은 타입 D가 되죠. 그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드들 떼어내고 다 떼어내줍니다. 잘 떼어내줬으면은 그 자리에 이제 트윈 라이플 장착, 그리고 GM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 장착. 이렇게 하니까 확 짧아졌네.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요. HG 때, 그러니까 원래 비율상 이 타입 D가 훨씬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탈 빌드의 타입 E, 이 소드가 솔직히 비정상적으로 길긴 했어요. 이제 원본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포인트 중 하나였죠, 이게. 일단 정면 보면은 확실히 그 기다란 소드 대신에 다른 무장들이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기본 상태는 트윈 라이플은 접혀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해봤고요. 그리고 옆모습
트윈 라이플 접힌 부분도 이렇게 뭐 특별히 간섭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미사일 컨테이너 역시 특별히 불편함 없이 잘 매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소드보다 짧으니까 더 안정적이라고 해야 하나 둘 다. 자, 그러면은 듀나메스를 도킹 시켜줄 건데 GN암즈에 태울 때 듀나메스는 듀나메스 전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다리 사이에 장착을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풀쉴드도 이제 앞으로 전개를 해야죠. 슬라이드하고 앞으로 돌리고.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GN암즈 조작은 제가 예전에 GN암즈 리뷰에서 했었으니까 곧장 변형 완료하고 올게요. 자, 도킹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GN 세퍼를 꺼내서 먼저 듀나메스를 장착을 해야겠죠. 도킹 해제하고. 무장이 너무 무거우니까 잠깐 빼놓읍시다. 위쪽 스위치 누르고 드라이브 부분 빼서 제거해놓고, 아래쪽 스위치 누르고 이제 도킹할 조인트 밑으로 내리고 조인트 펼쳐주고, 기본 장착은 엑시아니까 얘는 빼버리고 듀나메스를 가지고 와서 껴주는데 듀나메스의 풀쉴드가 아무래도 걸리적거립니다. 그죠? 많이 크죠? 그래서 양팔도 이렇게 좀 벌려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팩에 볼 조인트 아래쪽에 이제 스탠드 조인트 양쪽 다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서브암은 요 스러스터 유닛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최대한 뒤쪽으로 펼쳐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은 이 서브암 옆으로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편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러면은 GN암즈의 도킹이 잘 안 돼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이 프레임이 좌우가 걸려가지고 간섭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GN암즈의 도킹 스위치 눌러서 도킹. 여기서도 클로 쪽으로 발도 맞춰주고 해야죠. 미세 조정을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발도 맞춰서 깔끔하게 듀나메스 올라갔고요. 그러면은 세퍼 유닛에 무장들을 달아보죠. 이렇게 관절을 좀 조작을 해준 다음에 도킹! 반대쪽도 도킹! 트윈 라이플 전개! 완성! 메탈 빌드 GN암즈 타입 D! 이걸 보기 위해서 얼마 동안 기다렸던가. 야, 드디어 한번 봅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냥.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액션이 크게 들어갈 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뭐 포신 연장 이런 거 촉촉 한다든가, 이런 거 미사일 컨테이너 전개라던가 뭐 이런 게 또 이제 메인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미사일 컨테이너 오픈된 게 충분히 잘 보이고요. 옆면도 다 열어볼까요? 미사일 컨테이너도 전부 다 오픈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가 타입 D다.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뭔가 드디어 완성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리지널 기믹이 있길래, 정확히는 이제 메탈 빌드식 그 커스터마이징이긴 한데 GN암즈 타입 E 플러스 타입 D 합체 모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니까요. 일단은 컨테이너랑 트윈 라이플이랑 듀나메스 다 내려줄 거예요. 듀나메스가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 정말 GN암즈랑만 하는 무언가? 그래서 세퍼도 꺼내서 듀나메스 내려줄게요. 아래쪽 조인트도 다시 엑시아 거 껴주고 밀어 넣습니다. 앞에 거 이제 드라이브도 다시 원래 걸로 껴주도록 하죠. 교체했으면은 다시 잘 포개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요 무장 조인트 요걸 빼고 여기다가 이제 센서 유닛, 옵션에 있던 센서 유닛을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대공사인데 양다리 벌려주고 날개 빼줍니다. 양쪽 날개 다 빼줄게요.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캐논도 뺍니다. 그리고 좌측 캐논은 바깥쪽 하얀색 커버만 벗겨줄게요. 지금 떼어낸 부분들이 다 호환용 그 사각 조인트 있죠. 전부 다 그 부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라이플들은 다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트라이포드의 프레임을 이렇게 펼쳐주고 이 뒤쪽에다가 라이플 연결 조인트를 장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라이플 연결을 해주고 그 밑에도 조인트를 끼우는데 타입이 접속 조인트를 껴줍니다. 이렇게 얘가 왼쪽 GN 캐논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미사일 컨테이너 이게 오른쪽 캐논 있던 자리로 갈 겁니다.
여기도 조인트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장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 팔 부분에다가 라이플 나머지 하나 껴주고, 그래서 이렇게 GNAMZ 타입 E 플러스 타입 D 합체 모드 완성입니다. 적당히 뭐 섞어놓은 느낌이긴 한데 나쁘진 않지만 이게 타입 E 합체 모드라고 할 거면은 얘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 빌드 GNAMZ 타입 D 옵션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타입 D도 타입 D입니다만은 이 옵션 자체적인 오리지널 기믹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고도 저격 장비, 정말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치만 최종적으로는 역시 이 제품명 타입 D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GNAMZ에 장착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확실히 듀나메스랑 이 옵션만 있어도 GNAMZ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좀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GNAMZ까지 있으면 100% 모든 기믹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더 좋긴 하죠. 물론 더 좋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고고도 저격 장비? 와, 놀라웠다. 그거에 비하면은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미 머릿속에서 잘 알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건 또 반가운 마음은 큰데 기믹의 충격은 그게 더 컸다라는 느낌?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